이미 이제 내가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 다 쓰고 계셔서 디지털 화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되면 기존의 전통 금융의 시스템적인 체계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니라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디지털 블록체인 컨설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진창호 상무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영역이 네 가지 있습니다. NFT, 그다음 뭐 DID, 그다음 DeFi,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 영역에 대해서 최근의 트렌드하고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DC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명칭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앙은행들이 이제 종이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CBDC는 이제 전자적인 화폐를 발행하는 형태를 CBDC라고 하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형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거를 발행하는 주체와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단위,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감독하는 기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대비가 되게 되고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정부, 중앙은행이 되면 CBDC고, 혹은 민간이나 탈중앙화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형태가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CBDC는 지금 현재 종이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화폐를 디지털로해서 이걸 효율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비트이더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운영하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 목적을 띠는 화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이미 이제 내가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 다 쓰고 계셔서 디지털 화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되면 기존의 전통 금융의 시스템적인 체계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개인이 보는 표면적인 형태는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도 근본적인 인프라적인 성격이 많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실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체 중앙은행의 한 86%가 지금 CBDC를 연구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거나, 기존의 종이화폐와 디지털 화폐 체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중앙은행 측면에서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측면입니다. 누구나 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 금융의 포용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기존의 종이화폐를 발행하고 이걸 신권으로 바꾸고 이걸 폐기하고 이런 갱신하는 데 사실은 엄청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면 아시겠지만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행과 소거하게 된 비용, 운영의 효율화가 엄청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금융에 대한 혁신 부분입니다. 종이 화폐 시스템에서 우리가 금융의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형태보다 실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발행됐을 때 금융의 앞뒤로 붙일 수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의 확장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의 금융 생태계에서 송금의 혁신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 간의 자금 이체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 간의 송금 결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송금이라는 역할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CBDC라는 게 앞으로 몰고 올 혁신이라는 게 가장 큰 영역이 송금 혁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급 결제 혁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중 정산 자동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특정한 국가에서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개인한테 일으키는 지급 정산 과정들이 있다고 치면 CBDC가 도입되고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여기가 투영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이 복잡한 지급 결제 정산 시스템들을 되게 자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 CBDC, 디지털 화폐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금융 상품의 혁신입니다. 전통 금융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뭐 대출이라든가, 뭐 증권이라든가, 특정한 은행, 특정한 증권사, 특정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이 상품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 왔는데, CBDC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면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하는 우리 화폐 시스템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 탈중앙은행 형태로 이런 여러 금융기관, 핀테크 기관, 이런 기관들이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보고 여기서 운용해볼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은행과 컨설팅을 진행할 때도 실제 CBDC가 발행됐을 때 여러 금융 상품의 변화에 대한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CBDC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와 연계하고 지급 결제의 자동화를 하는 그런 영역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고요. 제주도는 워낙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아시아 국가 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최근에 CBDC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mCBDC라고 해서 여러 국가들 간에 CBDC를 서로 교환하고 송금의 결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시범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결로 생각해 보면 이런 다양한 국가들의 그 여행객들을 연계된 그 CBDC, mCBDC 같은 이런 다국가 간의 통화 결제 시스템들을 여기서 한번 고도화해보고 특화돼서 시범 사업들을 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은 새로운 웨이브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화두가 돼서 혁신적으로 일으키는 서비스들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제주 특화된 이런 상품과 서비스에 연계해 볼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아마 제주도가 블록체인 기술에 되게 특화돼 있고 좋은 선례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혹은 좋은 상품으로서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